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뚜뚜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겠지만,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를 미리 말씀을 드렸죠. 어제 이제 고점 자리였다라는 것들을 그 시그널을 보내드렸어요. 오늘 좀 많이 빠지죠. 이게 이제 당분간은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칠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외국인의 비중이라 그래요. 아마 그 삼성전자 실적, SK하이닉스 실적이 좋다고 한들 이 외국인의 비중이 얼마만큼 차여져 있냐, 이 비중에 따라서 매도세가 들어오는데 2월은 그 외국인들 매도의 비중이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인들의 그 물량을 뭐 6조 7천억 정도, 역대 최고예요. 코로나 때도 4, 5조 이상은 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역대급인 것 같아요. 6조 7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뭐 시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들 때리는 모습들, 이게 계속 이거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이제 고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수급이 이기지 못해요. 외국인 수금들을 우리가 이긴다? 가당치도 않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 전까지는 이제 시장이 조정 줄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월 달에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쪽 외국인들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주도 업종을 가지고 계속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시장 파이가 작기 때문에 돌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순환매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비중에 따라서 어제 이제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지금 33%까지 비중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제 2월 달에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오늘, 어제, 선물 지수의 꼭지에서 밀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정말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 설 전까지는 밀림이 계속 붙일 거예요.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시장을 짓누르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개인들은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강하게 담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는 우리가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물량을 다 받는 거는 이 코로나 때 이후 최고거든요. 오늘 보면 막 받아도 되는 거 봐요. 삼성전자 1등, SK하이닉스가 레버러지. 여기 막 다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량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부작용 후유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위치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서 떨어지면서 기다리느냐, 아니면 사서 올리면서 기다리느냐, 이거 하는 거 짱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재방송을 보는 사람은 지금 타점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좀 쉴 수 있는 그 조정의 빌미가 들어올 수 있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타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우리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그때 매수해서 우리가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주 탑픽은 이제 반도체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만큼 선반영이 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땡겨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는 2월 내내 이제 타겟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될 것이다 이렇게 전 보여주기 때문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차반이에요. 그동안 시장을 끌어올렸던 그 타겟팅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못 올라갔던 업종종의 종목들 많이 움직이죠. 특히 이제 중국 관련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유통 관련주들, 그거 움직이죠. 뭐 호텔신라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 뭐 카지노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인바운딩, 그죠? 뭐 유통 관련주, 롯데쇼핑, 이마트 이런 거.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죠. 신세계 이런 것도 잘 버텼고, 백화점 관련주도 오늘 잘 버텼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시장 자체는 이렇게 외국인 매도세가 세게 들어오면 이제 업종의 순환매가 분명히 들어와요. 그걸 우리가 맥락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막 오늘 막 앞뒤 안 보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은 좀 옳지 않은 그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좋은 거 알지만 어느 자리에 샀냐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외했던 종목들, 오늘 또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소외됐던 종목들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어요. 이게 그래도 잘 견뎠다는 거죠. 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보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 물량이 작아서 이제 변화가 되게 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흔들림에 움직일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급반등이 세게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밀린다 한들 반등이 들어올 때는 좀 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뭐 시세가 막 너무 빠졌어요. 무서워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세는 좋은데 잠시 쉬어가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계속 연이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는 걸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시작했을 때 시장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얘 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얘 주식가 왜 떨어져? 이렇게 막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코로나 때도 똑같아요.
코로나 때 이제 주린이 분들이 계속 오셔서 막 올라가는 시장만 견디다가 계속 보다가 이제 떨어지는 시장 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시장이 이제 하락장이 들어올 때, 요때가 이제 지금 같은 변곡 라인에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떨어지는 것도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우리가 지금 주식을 이제 생소하게 처음에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한 신용 물량들. 지금 신용 쓸 때가 아니에요. 신용도 우리가 딱 쓰면 약이 되거든.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이잖아요. 모든 세상의 이치는 내가 잘 쓴다 그러면 약이 돼요. 뭐 신용도 쓸 수 있는 거죠. 왜 못 써요? 시장이 확실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가 안정적이거나 그다음에 시장 파이가 앞으로 확고하게 이런 전략 스탠스를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써도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신용 잔고가 30조까지 늘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10조만 돼도 와 신용 많아요라고 했거든. 그다음에 코로나 때는 20조가 돼도 와 신용 많아요. 지금은 30조예요. 30조. 엄청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신용을 쓴다는 거는 지금 자리는 아니에요. 주가가 이제 밴드에서 조정을 준다면 이제 그때는 또 타겟을 잡을 수 있어요. 어차피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좀 나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쓰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신용 쓰고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전략을 짜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킨 다음에 좋은 상황이 있죠. 근데 언제 쓸 거냐?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항시 세게 불어일으킬 거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이게 비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비중이 어제도 제가 보여다시피 비중 자체가 많이 커졌다.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 비중. 요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비중이 많이 커졌어요. 여기 보면 이제 33%대 이 비중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얘들은. 특히 외국인 비중이에요. 여기 움직인다라고 얘기했고 어제 그래서 여기 다 찼다. 그래서 오늘 빠질 거다. 매도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2월 달부터 매도가 거세다라고 했던 것도 이 비중 차이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외국인들은 비중을 좀 줄여 놓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말씀드릴 때 이거는 지금 올라간 거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이 데이터 같은 거를 우리가 이게 축적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뭐 틀릴 때도 있겠지요. 근데 이 경험에 의하거나 그다음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좀 조정 구간이 오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툴들이 제 머릿속에 있는 DB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경험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요때는 제 말을 좀 기울여서 내가 대응을 해야겠구나. 요때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이런 유연성을 가지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설 전까지는 시장이 조금 싸납게 흔들릴 수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수 있거든요.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장 관망하자. 내일 또 금요일장이라 미국장도 마찬가지. 여기서 미국도 밀리면 밑으로 많이 밀릴 수 있어요. 겁주는 게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차익 매물에 대한 외국인들의 비중 조절이 있을 것이다. 그게 2월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겠지만, 좀 싸납게 매도 물량이 2월부터 출회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고, 이번 주는 흘려보내야 돼요. 설 전까지는. 뭐 공격적인 매수보다 지켜보는 거. 그렇다고 손절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면 시장 자체가 강세장이기 때문에, 다만 눌림목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지, 뭐 굳이 지금 떨어진 거 막 손절하고 도망가야 돼요. 이거 손절해. 이 시장은 아니에요. 올해는 좀 상반기까지 견뎌야 되고, 그 다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고, 다만 한 번 올라감에 있어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그게 이번 달이냐, 다음 달에 이 차일 뿐이 없다. 결국은 뭐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잘 드리니까요. 여러분 제 방송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일은 이제 관망. 예, 또 다음 주도 관망할 수 있으니까요. 종목 사는 것보다는 그냥 포트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 좀 지켜보자라는 메시지 드리고요. 절대 고점에 있는 종목 사지 마세요. 알겠죠? 자, 에너지도 얻을게요. 자,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 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